반갑습니다. 칠칠입니다. 우리나라에는 이 산지가 많아요. 그래가지고 경사지가 당연히 생기는데 그 집터를 만들려면은 이 경사지 자체 그냥 마당으로 쓸 수가 없죠. 어쨌든 집터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낮은 쪽에는 어떤 뭐 돌을 석축을 쌓던지 콘크리트 옹벽을 하든지 뭐 보강토 블럭을 하든지 이 낮은 쪽을 막고 흙을 채우든지 또는 뭐 흙을 깎은데도 또 거기를 어떤 석축이라든지 그걸 보강을 해줘야죠. 그래서 경계선에 따른 그 보강토 옹벽의 위치라든지 이러한 보강토 시공은 또 뭐 아래터에 사람이 쌓을 거냐 위터에 사람이 쌓을 거냐 여러 가지 그런 또 복잡한 문제도 있고, 그런데 이 보강토위가 나왔으니까 그 흙을 경사지에서 그림처럼 이 높은 데 거를 깎아가지고 아래쪽을 메우면서 거기에 옹벽이나 석축 보강토를 하게 되고, 이렇게 됐을 때 터를 이제 조성을 했죠. 그러면 그 건축물이 기존에 원래 집안에 기초가 걸쳐진 거하고 기초가 쭉 나가서 그 메꾼 땅 있죠. 메꾼 땅 쪽에 기초가 이렇게 반씩 걸쳐지게 된다면은 그 메꾼 땅 쪽으로 이렇게 치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금방 치마가 되는 게 아니고 2년,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씩 치마가 돼요. 예. 그러면은 그냥 방바닥 거실에 있는 구슬이 굴러가기도 하고, 이런 뭐 창문이 스르륵 그냥 내려가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기울어지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이번에는 그 뭐냐면은 요 며칠 요 보강토 쌓고 터 닦고 뭐 토목 작업하는데 제가 좀 바빴습니다. 그래서 보강토 쌓는 그 처음 단계부터 이렇게 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, 그러면 보강토 시공을 할 때도 이 토목 설계 그 보강토에 대한 그런 어떤 설계 기준이 나와 있어요. 설계도가 있습니다. 그리고 보강토 시공 규정, 일반적인 규정도 있고,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. 근데 이번 사례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도 이 동네가 경사가 꽤 가파라요. 그러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뭐 평창동처럼 이렇게 조망이 좋을 수가 있죠. 예?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드나들기는 좀 불편한데 그래도 집터가 이렇게 높으면은 앞에 가리는 것도 없고 정말 이렇게 조망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 조망이 좋아요. 이 터에서 보면은 멀리 그냥 산들이 보이고 밑에 그 집들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. 오르내리기 힘들고. 근데 이제 이 건축주, 이 토지주의 땅이 넓다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토목을 해놓고,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대지 조성하는 분이 해놨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위에 터에 건축을 할 계획인데 이게 높다 보니까 한 8m 이상 되거든요. 그러니까 전체를 보강토로 하기가 힘드니까 밑에는 약 한 4m 정도를 철근 콘크리트 옹벽으로 올린 다음에 또 거기서 어떻게 돼요? 그 위에다 바로 보강토를 쌓지 못하죠. 약 한 1m 이상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보강토가 한 5m 미만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한 2년 전에 보강토를 쭉 싸서 오고 거기에 이제 공사를 이제 스톱이 됐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보강토를 연결해서 싸면서 아래에 위치한 그 건축 그 설계 그걸 변경을 해서 이 건축물을 이 위에 이 주차 박스 있는 그 위에 쪽 터로 옮겨서 약 철근 콘크리트 한 80평가량 되는 이제 저택을 짓기로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에 대지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 밑에 기존에 이제 차 2대가 들어갈 수 있는 철근 콘크리트 주차장, 주차 박스가 있어요. 그 위에 주차 박스 위에 감아서 보강토를 싸서 흙을 채우고 위에 마당을 밑에 그 주차 박스 공간만큼 이렇게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. 예. 근데 이런 경우에 보강토를 뭐 이어서 쌓고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, 자, 그럼 과연 저 주차 박스 위에 흙을 그렇게 높이 한 4m 정도 쌓아야 되거든요. 그렇게 쌓았는데 저 흙 무게랑 과연 버틸 것인가? 예, 그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의 초점은 보강토보다도 어떤 이제 구조물에 하중을 실었을 때 저게 견디느냐, 이겁니다. 그러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쌓다 마른 보강토 블럭 저쪽은 이제 연결해서 쌓아야 되고 쭉 와가지고 주차 박스 위로 한 바퀴 삑 돌려서 해야 됩니다. 근데 주차 박스가 과연 견딜 거냐? 자, 우리가 주차 박스를 받치는 건 뭐예요? 땅이죠, 땅.
지반입니다. 지반. 그래서 이 땅에 받쳐주는 힘을 지내력이라 그래요. 지내력. 그래서 이것도 뭐 토질공학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은 대략 몇 등급으로 나눠놨어요. 표에서 보듯이 뭐 안반이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, 여기에서 쓰는 기호는 그 동그라미 하나를 빼면은 그게 제곱 면적 제곱미터당 톤이에요. 톤. 그렇게 환산이 됩니다. 공 하나 빼면 돼요. 어쨌든 그래서 이 주차장 바닥 면적은 얼마냐? 전면 폭이 8m, 그 차 주차장 깊이가 6m입니다. 그러니까 6, 8이 48, 48 제곱미터죠. 그러면 보통 이제 자갈 지반, 여기 흙을 파보면요, 상당히 자갈이 많이 섞여 있어요. 근데 정확히 말하면 자갈하고 뭐 모래, 실트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지반인데 그냥 자갈층이다. 거기 풍화석도 나옵니다. 파다 보면은 풍화석이라는 건 단단한 돌은 아니고 이렇게 부스러지는 이 돌멩이 그런 층이 있어요. 이 진해력 표에서 보면은 그거는 스퀘어 미터당 약 한 100톤 정도 힘을 받는 거죠. 근데 어쨌든 이 주차장 전면폭 8m, 6m, 6, 8이 48 평방미터에 대해서 이 1평방미터당 땅에 이 받치는 능력을 한 30톤으로 봤을 때는 계산해 보면은 1440톤 이렇게 받치는 힘입니다. 언뜻 봐도 숫자 엄청나죠. 1440톤. 아, 대단하네. 자동차 한 대 무게를 한 2톤으로 잡았을 때 뭐 한 700대 무게, 700대를 쌓아놓은 그런 무게가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자, 그럼 주차장의 이 철근 콘크리트 주차장 뼈대, 이 주차장 구조물이 과연 이 위에 있는 흙의 무게를 버틸 것인가, 그거를 좀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, 자, 주차장 앞면에 8m는 뻥 뚫어져 있죠. 뻥 뚫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주차장 뻥 뚫어져 있는데 그 슬래브, 상부 슬래브 위에 이렇게 날개벽이 한 1m 이상 되는, 그게 보 역할을 해요. 보 역할. 그래서 이 흙무게에 의해서 휘어지는 휨 파괴에 대해서는 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줄 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둘레, 그러니까 깊이 6m, 또 뒷면에 8m, 이쪽에 6m, 그러면 몇 m? 20m죠. 20m에 대해서 벽 두께가 얼마냐 하면은 30cm입니다. 0.3m. 그러면 이제 주차장 그 콘크리트 벽에, 내력벽에 단면적이 나왔잖아요. 거기다가 더하기를, 가운데 기둥이 50cm, 50cm 기둥이 2개 있으니까 그 기둥 단면적을 또 더하면은 0.5 스퀘어미터가 돼요. 그죠? 0.5m, 0.5m짜리 기둥 2개 단면적. 그러면 이 벽체 단면적하고 다 합치면 6.5 제곱미터의 단면적이 나옵니다. 뭐 콘크리트 허용 압축 강도, 그건 뭐 어떻게 아냐? 우리가 레미콘을 부를 때 레미콘의 세 가지를 정해줘야지 레미콘이 오는 겁니다. 기본이에요. 기본 세 가지.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레미콘의 압축 강도. 그러니까 150. 요새는 이제 그 단위가 바뀌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기 쉽게,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? 엄지손톱만한 게 가로 1평방 센치, 1평방 센치당 압축을 견디는 그 강도를 표시를 합니다. 요즘에는 이제 거기서 그가 강도값을 0을 하나 빼면 돼요. 그러면 1스퀘어 센치당 압축 강도 150kg짜리, 180kg짜리, 210kg, 240kg 이런 것들을 주문을 하면 돼요. 두 번째 주문할 거는 이 콘크리트 레미콘의 질기. 이게 진 것도 있고 된 것도 있고 그래요. 그거는 제 영상에도 나오지만 이제 콘크리트 편을 보시면 되는데, 이 슬럼프 테스트라고 콘이 있어요. 콘. 30cm 높이의 이런 엎어진 바켓스 같은데 콘크리트를 채우고 이렇게 쭉 빼면은 걔가 이렇게 쭈르륵 무너져 내립니다. 근데 콘크리트가 된 거는 잘 무너지지 않겠죠. 콘크리트가 진 거는 주르륵 무너져요. 주르륵 무너집니다. 그래서 그 슬럼프 값 말해줘야 되고, 이제 그 다음에 자갈의 최대 치수를 또 말해줘야 돼요. 기본 건축에서는 25mm 자갈을 쓰는데, 뭐 토목 같은 경우에 이제 철근의 이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40mm 자갈도 부를 수가 있고, 또 특별한 경우에 뭐 10mm 자갈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불러줘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이 주차 박스를 스퀘어 센치당 210kg짜리를 썼다 계산해 보면은 그 전체 콘크리트의 단면적 얼마였어요? 아까 6.5 제곱미터죠. 제곱미터. 그러면은 이
제곱센치당 210kg니까 그 단위 환산을 좀 해야 돼요. 그럼 아까 그 면적 6.5 제곱미터도 센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? 1제곱미터가 1만 제곱센티미터죠. 그렇기 때문에 만을 곱해줘요. 6만 5천 제곱센티미터 곱하기 210kg 하면은 계산해 보면 1365만 킬로그램이 나옵니다. 뭐 킬로그램이니까 공 3개를 지워버리면은 13,650톤. 대단한데요. 이 지금 콘크리트 스퀘어 센치당 210kg짜리 압력, 그거를 적용시켜 보니까 콘크리트 단면적에 대해서 이 압축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13,650톤이나 나와요.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. 13,650톤. 예. 그러면은 자, 그 위에 지금 사진에서 보는 저 위에 실린 흙무게, 또 뭐 보강토 블럭, 그 무게가 대략 얼마가 되나? 물론 흙 1입방미터, 1m 가로 세로 높이 1m, 이 흙덩어리 하나 무게를 대략은 그냥 한 2톤 잡습니다. 2톤. 근데 조금 뭐 블럭도 있고 높이 잡아서 2.3톤을 잡았다. 2.3톤은 철근이 없는 콘크리트의 1입방미터 무게예요. 근데 조금 뭐 높게 잡아서 그거를 적용시켜 보면은, 자, 어떻게 돼요? 주차장 8m에 6m, 6, 8이 48 제곱미터에 대해서 높이가 저 얼마나 흙 높이를 재보니까 3.4m예요. 그거를 곱하기를 해보면 부피가 나오죠. 거기다가 2.3톤을 곱해보니까 375톤이네요. 375톤. 야, 그러면 자 보세요. 처음에 계산한 게 뭡니까? 이 땅에 받치는 능력, 지내력. 1평방미터당 30톤을 생각하니까 1440톤을 받칠 수 있다. 1440톤. 근데 이 주차장 골조가 또 버티는 힘은 얼마냐? 그랬더니 13,650톤. 이거는 이 집 무게가 아니에요. 무게가 아니라 주차장 골조가 버틸 수 있는, 콘크리트 골조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압축에 대한 능력이 13,650톤입니다. 그 다음에 이 흙의 무게는 얼마냐? 이 흙의 무게가 13,650톤이 넘는다든지, 또 땅이 받치는 힘 1,440톤을 넘는다든지 이러면 땅이 꺼지든지 주차장이 붕괴되든지 이거예요. 근데 다행히 거기에 대해서 흙 무게가 375톤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안전하다. 굉장히 안전해. 예,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. 물론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압력만 받는 건 아니에요. 예, 이 슬라브가 있으면, 슬라브가 있고 이제 다행히 주차장 보면은 사진에서 보듯이 이 테두리 보가 또 지나갑니다. 또 기둥이 지나가는 가운데 쪽에도 보가 지나가고 기둥이 받쳐요. 그래서 이 테두리 보가 지나가는데 이 테두리 보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흙 무게가 실렸을 때 이 그냥 테두리 보가 없이 그냥 슬라브다, 슬라브. 그러면 이 슬라브가 아까 말했듯이 전단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. 그 다음에 이 보가 또 없으면은 이게 어떤 휨, 슬라브가 콘크리트가 휨에 의해서 파괴가 될 수가 있는데, 그 휨 파괴, 전단 파괴 뭐 이런 거는 그냥 봐도 안전하리라 딱 판단이 되는 거예요. 왜? 이 보도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. 보춤이 60cm 정도 되고 폭이 50cm 막 이런 보가 다 들어가 있고, 또 주차장 앞면에는 보뿐 아니라 뭐예요? 위로 이렇게 콘크리트 내력벽 같은 판이 하나 있죠. 그게 휨에 대해서 저항하는 보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. 그래서 이거는 안전하다. 자, 보강토를 쌓고 흙을 잔뜩 메우고 그 흙 위에 올라가서 뭐 덤프 트럭도 올라오고 6W 포크레인도 올라오고 또 바이브레타 로라로 다지고 막 이래도 이 구조물이 혹시 붕괴되거나 그러지 않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. 그러면 이 영상을 보는 또 이 전문가분이 지적하겠죠. 77인 저런 걸 또 빼먹고 계산을 해. 그렇지만 자, 뭐가 있냐면은 이 주차장 벽이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잖아요. 그럼 그 안에 철근이 들어있겠죠. 내력벽도 마찬가지예요. 수직 철근들이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러면은 이 주차장 이 단면에 대해서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렇게 많이는 안 넣지만은 이 단면에 비례해서 10%의 철근이 거기 들어가 있다. 수직 철근, 수직 주근이. 그러면 이 철근 면적을 콘크리트 면적으로 환산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철근이 받는 압축력을 콘크리트 받는 압축력하고 이렇게
환산을 해보면 15배의 능력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. 15배. 그러면 이 콘크리트 기둥 단면적에 10% 면적의 철근이 박혀 있으면은 그 면적에 곱하기 15배 하면은 콘크리트가 받는 압력보다도 철근이 더 많은 압력을 받는 능력이 있다.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압력을 받는 그런 내력벽이라든지 기둥에 박혀 있는 이 철근 단면적의 역할은 콘크리트의 대략 15배의 압력에 견디는 힘이 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철근을 안 넣고 기둥 단면적이 있다만 하다면 거기다 철근을 한 10% 예를 들어 철근을 넣어줬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,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단면이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다.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런 철근 콘크리트도 여러 가지 철근과 콘크리트 조합으로 설계 계산이 나오고, 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본데 여기는 이제 라오스 방비엠 거리에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골조가 올라가는 장면인데요. 보시면 이 공학적인 설계가 정말 안 돼 있다, 미비하다 보입니다. 그냥 두꺼운 슬라브에 뭐 보 같은 것도 안 보여요. 보도 안 보이고 그냥 기둥이 떡 들어가 있네요. 물론 저런 구조가 있습니다. 무량판 구조라고, 옛날에 좀 오래됐죠. 무너진 그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구조인데 저게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. 어쨌든 이제 저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, 오늘의 얘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토목공사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어떤 구조물에 과대한 하중이 실릴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게 갑자기 붕괴되지는 않고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. 이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도 콘크리트 이 보라든지 이 슬라브 바닥이 이렇게 처진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또는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좀 기울어져 가지고 구슬이 막 굴러갈 정도로, 이 콘크리트도 변형이 옵니다. 그래서 콘크리트 슬라브가 너무 얇대든지 이 보가 제대로 안 형성이 돼 있으면은 클리프라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가 처지기도 해요. 변형이 오는 겁니다. 변형이 오다 이제 뭐 붕괴가 되든지 파괴가 되는데 그런 현상이 와요. 그럴 때 보강 조치하는 방법,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도 또 다음 영상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철근 콘크리트 주차장 위에 흙을 잔뜩 올렸는데 이게 과연 괜찮나, 보강토를 싸면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